네, 안녕하세요. 중판대표 이윤섭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에 정보 영상 하나 올리려고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JUS 저희 셀러 전용 배송 대행 시스템을 만드느냐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자주 인사 못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가장 핵심,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그 구매 대행 물류의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조회예요. 택배 조회. 중국에서 어떻게 물건이 오고 있고, 또 배대지에 어떻게 물건이 도착했고,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해서 통관을 어떻게 시켜서 또 국내 택배가 어떻게 이게 3단계로 이루어지겠죠. 사실은 여기에 이제 뭐 국내 택배가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국내 택배가. 하지만 이제 국내 택배는 뭐 그냥 다 통관돼서 국내 택배 좋아하는 거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쪽에다가 조회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각각 배대지에서 제공하는 통관 조회 서비스를 보시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이동한 물류들이 배대지까지 정상적으로 도착을 했는지를 체크하시고, 정상적으로 다 체크가 된 다음에 그 통관이 잘 되고 있는지 한 2, 3일 동안에 걸리는 그 통관 조회를 또 한번 체크하시고, 통관이 되면은 국내에서 배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쉬운 문제 같으시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물류를 다룰 줄 모르시면요, 아무리 구매 대행에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뭐 이런 쪽이다, 아니면은 뭐 이 물건 사주세요 그래갖고 구매 대행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시는 그런 물류들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복잡해지면은 결국은 사업을 놓으세요. 이거 못하세요. 정말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해를 못하시면은 매번 실수를 합니다. 배대지에 등록하는 것도 실수를 하고, 배대지에서 보는 거는요, 어느 배대지든 간에 여러분이 신청한 신청서에 그 중국 트래킹 번호, 운송장 번호, 택배 번호입니다. 그걸 이제 트래킹 번호라고 하고, 해외 트래킹 번호가 나오게 되면은 트래킹 번호와 그 트래킹 번호에 물건이 몇 개 왔는지만 보고 실사 사진 올리는 게 검수의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틀렸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이제 복잡해진 문제가 되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판매자한테 하나의 판매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판매자가 있는데 같은 이 판매자가 신발을 팔아요. A 고객과 B 고객이 있는데 A 고객은 중국 신발 사이즈 42를 주문했고 B 고객은 중국 신발 사이즈 43을 주문했어요. 두 개가 다릅니다. 근데 주문을 중국 판매자 한 명한테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중국 판매자가 두 가지 물건을 한 번에 배대지로 보내오겠죠. 그러면 배대지에 도착을 해서 그 물건이 어떤 게 A 고객 거고 어떤 게 B 고객 건지를 나눠 보낼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 배송 대행 그렇게 운영하시면 나눠서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해서 나중에 추가 비용을 내요. 추가 비용을 내서 이거 다시 실사 사진 찍어주고 사이즈 체크하셔갖고 주문번호 또 옮겨주시고요. 뭐 이런 작업을 거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또 나눠주는 곳도 있긴 있지만 벌써 그렇게 되면 2, 3일이 지나버립니다. 이미 중급 상정도 되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이미 지나가 버려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리 배송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배송이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오늘은 뭐 깊이까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주문한 상품이 배송 대행 회사 아니면은 저희 중판 창고에 정상적으로 도착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그 조회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택배 조회하는 사이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원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반적인 택배는 다 이 두 가지에서 하고요. 이 택배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순품 택배는 별도예요. 이건 별도. 이건 별도입니다. 별도. 조회가 안 돼요. 순품 택배 자체 홈페이지에서 밖에. 그러면 판매자가 순품으로 발송을 했다 그러면은 순품으로 발송을 했는데 여기서 조회를 하면은 안 나오겠죠. 반드시 그거는 순품에 가서 조회를 하셔야 배송 조회 서비스를 알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예시를.
자, 제가 좀 해놨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를 보면요, 타오바오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타오바오에서 저희가 주문서 작성할 때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요 택배를 이미 작성을 다 해놨고요. 이미 다 이런 주문서를 중판 쪽에 주문서를 작성을 해놨고, 이게 무엇일까요? 예, 타오바오 쪽의 주문번호예요. 그럼 타오바오 쪽의 주문번호에 가서 조회를 할 때 조회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 티셔츠 3장이 발송된 게 보이시겠죠. 그럼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내용 제가 마우스를 치우면은 이게 없어져서 그러는데, 이 위에 게 이게 택배 번호예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C, 그냥 이 상태로 컨트롤 C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와서 붙여넣기 하고 하면은 23706293383286이라는 이 택배 번호로 티셔츠 3장이 도착할 거다. 티셔츠 3장, 68위안짜리 티셔츠 3장이 이 택배 번호로 도착을 할 것이고, 이거는 그거에 대한 그 타오바오 쪽의 주문 번호예요. 그러니까 주문 번호가 타오바오랑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수히 많은 그 상품들을 관리할 수 있었던 건, 지금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건 제가 지금 중판을 이용해서 하는데, 아직 발송 안 된 것들은 다 택배가 벼 있습니다. 주문서는 이미 작성이 다 끝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택배 벼 있는 것들을 쭉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쭉 올리다가 주문서가 작성된 건 그대로 두시고, 작성 안 된 것들만 하나하나 찾아서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해당 상품 아직 발송이 안 된 상태예요. 자, 이런 형태로 조회하시는 게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3가지나 갖다 놓고 써야 돼? 왜? 타오바오에서 주문하면은 이거 이렇게 보면은 발송이 되면은 발송 내역들이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뭐하러 조회가 필요하냐? 예,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참 정상적인 케이스예요. 정상적인 케이스. 예, 아주 정상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이렇게만 와준다 그러면 정말 바랄 것도 없죠. 그리고 저한테 배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주문한 상품 3가지를 하나의 운송장 번호로 4월 23일 날 보내서 쭉 지금 진행이 돼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내일이면 도착을 하겠죠. 정말 고맙죠, 이렇게 보내주면.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보내주면. 자, 근데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저 무역이 닫혔는데, 이미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4월 24일이니까 4월 24일인데 이게 지금 4월 9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물류가 닫혔습니다. 물류가 닫혔어요. 그러니까 판매자한테 돈이 다 넘어갈 정도, 이런 거 많이 경험을 앞으로 하게 되실 텐데, 이런 경우를 이제 나중에 파악하시면 안 돼요. 이건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물류를 봤더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발송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뭐 4월 9일날 상품을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운송장 번호도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운송장 번호도 다 나왔는데 배송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자, 이런 경우는요, 쭉 내용을 봐서 그런 내용이 안 나왔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 쪽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또 켜지는 게 좀 오늘 오래 걸리네, 또 얘네들. 자, 판매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물건 안 보냈냐고. 그랬더니만 알려준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운송장 번호 알려줬다가 또 틀린 거야. 그래서 2번째 운송장 번호, 이거를 알려줬어요. 자, 이 번호를. 이미 주문한 거는 4월 9일이 주문했는데, 제가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4월 19일이나 돼서야 다시 운송장 번호를, 제가 새로운 운송장 번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운송장 번호를, 저렇게 새로운 운송장 번호는 아시겠지만 이
타오바오에서는 추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게 지금 이게 바뀐 운송장 번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추적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한 군데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왜 이 세 가지 중에 한 군데라 그러냐면, 이거를 눌러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안 떠요. 같은 콰이디라고 이제 배송 조회인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가서 조회를 합니다. 여기는 떠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가지 정도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정도는 제 사이트에 항상 북마크를 해 놓으시고, 한쪽에서 조회를 해서 안 되면 다른 한쪽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이제 조회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그러면 순풍은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풍 택배로 발송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순풍 택배 번호 하나 조회를 해서, 자 이쪽에서도 조회를 한번 눌러보면은 안 나와요. 내용이 순풍이라고 떠 있죠. 그냥 여기 순풍으로 떠 있고 순풍에 가서 조회해라, 이제 그 뜻입니다.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풍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콰이디 쪽으로 해볼게요. 예, 콰이디 쪽에서도 당연히 뭐 이것도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예, 순풍이라고 뜨는데 조회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순풍 택배를 가셔야 돼요. 뭐 이거 지금 제가 한글 순풍 택배로 갔는데, 순풍 택배 쪽에서 조회를 해야 됩니다. 순풍 택배는 퍼즐을 맞추셔야 돼요. 이와 같은 퍼즐이 나와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은 이렇게 미는 게 나왔어. 옆으로 이렇게 밀래요. 이렇게 미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퍼즐을 맞추셔야 된다 그랬죠? 쭉 밀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쭉 밀어 볼게요. 쭉 밀면은 뭔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고객분들이 이게 조금 틀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퍼즐을 이렇게 딱 맞추셔야, 자 그제서야 배송 안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보이시죠? 언제 어떻게 발송이 돼서 어떻게 배송이 됐는지. 이게 이제 순풍 택배를 조회하게 되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고객 하나가 있어요. 지금 무게 측정 중으로 넘겨놨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고객님 거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그 중판 쪽에다가 미리 저는 그 판매자 발송 순서에 따라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제 암호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게 타오바오 주문 번호예요. 자 타오바오 쪽에 주문 번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의 판매자한테 굉장히 많은 그 양말, 티셔츠 제품들을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어떻게? 마우스를 올려서 이거를 복사한다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물류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내가 판매자한테 한 개 이상의 각각의 그 품목이 다른 제품들을 주문했을 때는 이 방식으로 보시면 안 되세요. 이 방식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의 운송장 번호만 보고 이거 하나만 기록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거는 주문서를 하나만 작성을 했어요. 하나만. 왜? 한 번에 다 보내올 수도 있으니까. 저 옷을 막 한 10벌 20벌 되는 옷을 한 번에 다 보내올 수도 있으니까 주문서를 하나만 작성을 해서 주문서 하나 작성과 상품 하나만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판매자 발송 순서에 따라 정리하라고, 이거는 제가 직감이 온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나의 운송장 번호로 모든 물건을 보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넣으면 안 됩니다. 자 택배 몇 개로 발송했는지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이거 미쳐버립니다. 이렇게 보내버리면 판매자가 이만큼을 발송을 한 거예요. 이만큼을. 근데 이제 여기서 13개까지의 택배 번호가 상단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13개를 다 보낸 게 아니고 타오바오는
택배 번호를 입력할 때 짝콜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벼 있는 운송장과 차 있는 운송장이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벼 있는 운송장과 공 운송장이 써져 있는 택배 번호가 있고, 택배 번호 자체가 없죠. 그 다음에 그 트래킹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중국 내 트래킹 번호, 택배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그런 운송장이 있어요. 자, 몇 개로 발송을 했냐면은,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판매자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눠서 알아서 네가 관리하라고 보내준 거잖아요, 택배를. 근데 보통 판매자들 이렇게 안 보내요. 그냥 다 보내버립니다. 아니, 그냥 다 한 번에 운송장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그러고 운송장 번호 안 알려줘요. 그건 다 노데이터 빠지는 거예요. 찍어는 놨는데 운송장 번호가 없죠. 이거는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뭐 찍어는 놨는데 운송장 번호가 없어요. 이것도 빈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기록이 나오죠. 여기 운송장 번호 나오고, 해당 운송장 번호에서 이 운송장 번호로 요만큼을 보냈다. 즉 주문한 게 이만큼인데, 주문한 게 뭐 양말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문을 했는데, 그 중에 보낸 것은 하나, 둘, 바지, 티셔츠, 그러니까 티셔츠 4개, 바지 1개를 보냈다. 이 운송장 번호로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이 트래킹 번호 다시 입력하고, 보시죠. 5개라고 제가 입력을 해놨잖아요. 정확하게 입력을 잡기 위해서. 오류 입고가 없잖아요. 완료 입고로만 다 돼 있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고.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세 번째 맞죠? 네 번째 거 또 벼 있을 거예요. 비는 거. 다섯 번째 거 또 차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두 번째 운송장 번호 이거로 티셔츠 3개를 보냈다. 자, 제가 두 번째 운송장으로 티셔츠 3개 보내온 거 다시 입고 잡아놨죠. 매번 확인해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모든 것들을 다 이 택배를 다 조회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네, 13번까지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다 맞춰서, 네, 이거는 지금 마지막으로 발송돼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이제 이 내용들이 모두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예, 입고 완료가 돼서 무게 측정 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 작업을 끝내서, 주문은 하나였지만 3벌, 5벌, 3벌, 2벌, 3벌, 다시 5벌, 다시 3벌, 3벌에서 전체 주문한 게 모두 정상적인 입고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건 뭐 한번 오류 없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는 문제고, 정말 고맙죠. 저렇게 해주는 게 진짜 고마운 거예요. 보통 저렇게 보내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물건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 이제 수치 확인하라는 곳에 어떤 문구도 뜨질 않아요. 그럼 이거는 해당 이렇게 운송장 번호에 모든 물건이 다 발송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안 떴을 때. 자, 이 부분에 아무것도 안 떴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발송이 된 거예요. 근데 옆에 거를 보시면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뭐 수치 확인하고 뭐 발송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빨간 글씨 떠 있으시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빨간 글씨. 이게 있는 운송장은 주문 관리를 하시면서도 이게 떠 있으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다 발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 보면 분명히 나눠져 있을 거예요. 택배가 또 나눠놨죠, 얘네들 보면은. 자, 2벌을 주문했어요. 제가 이게 지금 3개를 나눠놨고 2벌을 주문했는데, 얘가 이 판매자가 한 벌만, 예, 밑에 보시면 한 벌만 해당 운송장 번호로 보내온 거예요. 나머지 이 트래킹 번호 하나는 여기다 더 기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물건을 주문한 게, 제가 2벌을 주문했지만 지금 한 벌만 보내와서 지금 한 벌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 확인의 버튼에 빨간 글씨가 떠서 안내 문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 보면은
택배가 나눠져 있는 게 반드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주문서를 상품 등록을 트래킹 번호 하나에 옷 2벌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배대지에 도착을 하면 수량이 틀리기 때문에 오류 입구가 잡히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문서를 수정하셔야죠. 뭐 저희 중판 주문서든 아니면 타 배대지 주문서든 간에 주문서에서 이 트래킹 번호로는 하나의 운송장 번호, 하나의 옷만 올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복사해서 상품을 복사해서 또 하나의 트래킹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셔야 오류가 없으시겠죠. 네, 이제 그런 작업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돼서 국내의 모든 그 제품들이 도착을 했다 그러면 이 중국 택배를 갖고 배대지까지 무사히 어떻게 오는지 통관 조회까지 배송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배송 대행 회사에서는 이렇게 모아진 제품들이 이제 출고를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출고권 하나 보면 네, 이분 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쪽에 이제 통관 조회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통관 조회를 누르면 저희 그 조타구에서는 이런 통관부가 나오고 이게 한국 CJ 운송장 번호로 이미 중국에 붙어 갖고 나갑니다. CJ 저 트래킹 번호가, 운송장 번호가 택배 번호죠. 그래서 일단 뭐 저희 쪽을 통해서도 이런 통관 조회를 보실 수는 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그 전문적인 그것들은 이거 유니패스, 유니패스 쪽에 가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자, 유니패스에 가시면은 이 유니패스 화면이 뜨시고 이 화면이 뜨시고 이 트래킹 번호가 나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복사하셔 갖고 유니패스 쪽에 전체 BL 쪽에 두 번째 칸입니다. BL 쪽에 어느 칸? 2칸이에요. 2칸. 자, 2칸에다가 그 배대지에서 보내온 한국 CJ 택배 번호를 넣고 조회를 하게 되세요. 자, 조회를 하게 되면은 쭉 나옵니다. 내용들이.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 4월 17일 날 그 배가 이제 도착을 해서 입항 보고 수리를 했고 4월 17일 날 그 다음에 이제 하선 수리했고 목록 통관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뭐 선박 도착하고 하선 수리 뭐 하선 신고하고 목록 통관 심사하고 뭐 반입 그 기간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나오질 않아요. 기간이 막 엉켜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반입 신고 다 했고 반출 신고가 끝났어요. 얘는 뭐 또 반입 신고가 4월 20일인데 이미 반출 신고가 4월 19일에 떴기 때문에 이거는 반출이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여기 반출. 지재권이라든지 다른 제품들 문제가 있는 제품들 무슨 뭐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틀렸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통관 보류가 뜨게 되는데 이 처리 단계에서 통관 보류라는 내용이 뜨게 되면은 그거는 통관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셔야 다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관 조회는 해당 그 유니패스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메인 유니패스 쪽에서 해당 BL을 찍고 두 번째 칸, 이 두 번째 칸에 그 배대지에서 제공한 국내 택배 번호를 넣게 되면은 그 세관 조회가 이루어지게, 그 세관 통관 정보를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통관이 된다면은 이제 국내 배송이잖아요. 국내 배송은 뭐 CJ 운송장 번호 갖다가 넣고 그냥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뭐 되고, 통관이 되면은 보통은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뭐 한국 분들이 받으시기 때문에 국내 택배는 조회하시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은 그게 이제 맞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중국 택배에서 중국 택배를 조회할 때는 두 가지를 조회를 해야 된다. 콰이리하고 고고하고 이 두 가지 택배 주소 북마크 해 놓으셨다가 이 두 가지를 한쪽으로 항상 움직이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순풍 택배로 발송했을 때는 반드시 순풍에서만 조회가 된다. 그 다음에 통관 조회는 유니패스에서 하실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택배를 보실 때 택배 내용은 보통 올리면은 마우스를 찍으면은 하나의 택배 번호는 뜨지만은 그 하나의 택배 번호가 다가 아니라 조회를 누르면 그 안에 더 많은 택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한 개의 상품이 아닌 것들은 눌러서 확인해서 택배를 확인해 보시라.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물류의 기초를 알고 계시면은
이제 물류 실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무리 많은 엄청난 양의 이 제품들을 주문하고 티셔츠, 양말 다 모든 걸 주문해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들을 주문해도 아무리 복잡한 주문도 제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숙지하시고 뭐 저희 배송대행 중판을 이용해 주시던 아니면 다른 배대지를 이용하시던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 갖고 예, 그 사업 성공으로 가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예,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예, 찾아뵙도록 하고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